여러분 안녕. 오블랑의 옷사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셀프 카메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동대문 도매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동대문 사입을 처음에 하시거나 혹은 사입 전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한 5가지로 추려가지고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옷코치라는 이름으로 옷가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 강의 내용 중에서 사입 동행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입 동행을 하기 전에 수강생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위주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동대문 도매시장 정말 불친절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동대문 도매시장이 정말 불친절하고 거기 뭐 직원들이 기가 세다 이런 말이 많이 적혀 있대요. 그래서 동대문 사입을 하기도 전에 약간 그런 말을 보고 좀 무서워하시거나 혹은 그런 거에 대해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동대문 사입을 했어요. 근데 3년 전에는 진짜 좀 무섭고 불친절한 곳이 좀 있기는 했거든요. 제가 그때 워낙 사입 초보이다 보니까 살짝 무시받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좀 서러웠던 일도 많았는데 요즘은 불경기다 보니까 그분들도 하나하나의 거래처가 소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친절하게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친절한 곳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너무 이제 겁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사입을 내가 갈 건데 좀 무섭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가면은 친절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괜히 겁먹지 말고 화이팅 해서 첫 사입을 다녀오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많이 받았던 질문은 뭐냐면요. 동대문 도매시장 갈 때 사업자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동대문 도매시장은 사업자가 있어야죠. 왜냐면 그쪽은 도매고 도매분들은 소매상들에게만 판매를 하는 곳이니까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소비자이신 분들이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서 옷을 가져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도매분들도 소비자한테는 원래는 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판매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에 가면 사업자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사업자가 없어도 사입을 할 수가 있다 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무 소비자인데 가가지고 사입을 하는 경우에 도매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아, 쟤는 소매구나, 아니구나. 근데 아닌데 가가지고 사입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섭게 돌변을 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도매시장에. 거기서 좀 창피를 줄 수가 있고요. 막 험한 말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 사업자가 있어야 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입을 갈 건데 사입 용어를 꼭 알아야 될까요? 라는 말입니다. 사입 용어는요, 알고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까 앞에 얘기랑 조금 이어지는데 소비자인 사람이 도매시장에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매분들이 경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자도 없고 나는 창업을 하기 전에 그냥 간 건데 초보티를 많이 내고 사업 용어도 모른다. 이러면 더더욱 사업자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입 용어를 조금은 알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많이 알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언니, 삼촌, 가격은 단가, 컬러는 그냥 컬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영수증은 장기,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그분들이 그렇게 막 많이 의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가야 사입하기가 수월하다는 점,
그래서 사입 용어는 조금 알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 동대문 시장 갈 때의 옷차림이에요. 옷차림은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요. 편하게 가셔도 되고요. 평소 스타일대로 입고 가셔도 돼요. 많이 물어봤던 게 추리닝에 마스크 쓰고 뭐 운동화 신고 그러고 좀 후리하게 가야 초보티가 안 나서 옷을 더 잘 준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그냥 평소에 입고 다니는 그 스타일대로 입고 운동화만 조금 편하게 신습니다. 구두 같은 거 신으면 굉장히 발이 아프기 때문에 꼭 편한 신발을 신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방도 명품 가방 이런 거 매시지 말고 가볍고 좀 큰 가방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에코백 같은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자면 동대문 시장이 안이 굉장히 덥거든요. 겨울에도 막 반팔 입을 정도로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내일을 조금 가볍게 입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도매 룰이에요. 도매 룰은 조금만 찾아보면 네이버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정말 간략하게 지켜야 될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품목당 2장 이상 구입하기입니다. 여기서 품목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디자인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디자인당 2장 이상 구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최소 2장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 디자인에 5컬러가 나온다. 그러면은 5개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이 5개 중에서 이 컬러만 2장을 하셔도 되는 거고 요렇게 2장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품목당 2장 이상 구입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동대문 도매시장 어디에서도 카드를 받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동대문 도매시장 안에 있는 매점들도 다 현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무조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가기 전에 수강생 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5가지를 통해서 동대문 도매시장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가기 전에 동영상을 보셨으면 도움이 조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과 무서움과 뭐 여러 감정이 섞여 있겠지만 막상 도매시장 가면은 이거 뭐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나시지 말고 도매시장에 가시라는 거, 그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강의 내용은 계속 촬영을 하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뒤에 내용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동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